융합 수업 자료 하나 공유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사회 선생님하고 같이 융합 수업 했던 건데요. 교육과정 운영의 취약 시기에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했던 건데 적정 최저임금을 구해보는 과정을 같이 해봤어요. 이 자료는 2016년 정도에 했던 자료 같아요. 16년 기사 있으니까 약간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 선생님이 이런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해주시고요. 저는 실제로 우리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이 생활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지, 한 달에 최소한 필요한 지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항목들을 좀 나눠봤어요. 거의 매일 지출하는 항목, 그리고 주나 월 단위로 지출하는 항목, 지출 빈도는 좀 낮지만 지출이 꼭 필요한 항목도 있고요. 이래서 월로 생각해 볼 거예요. 만약에 점심 식사는 매일 해야 돼요. 밖에서. 근데 이게 5,000원씩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달이면 30이니까 한 달 비용은 15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머리 자르는 건 월 1회만 해요. 그러면 미용실은 12,000원, 1회 12,000원. 그런데 치킨은 한 번에 15,000원인데 월에 한 3번은 먹어요. 그러면 45,000원.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이제 지출 빈도가 낮지만 지출이 꼭 필요한 항목들은,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미 사서 추가적인 지출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비싼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TV를 들어볼게요. TV를 제가 120만 원을 주고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TV는 생각하기에 10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될 것 같아. 10년은 120개월이니까 월당 지출 횟수를 120분의 1로 잡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비용은 1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TV, 세탁기, 청소기 등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한번 다 계산해 보도록 하는 거죠. 최대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가격 비교들도 좀 해보고 하면 될 것 같고, 모둠별로 약간씩 그 삶의 모습을 달리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둠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사는, 두 번째 집, 또 다른 집단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외식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좀 풍요롭게 사는 모습은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모둠별로 차이를 둬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월 예상 지출액을 총액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최저시급은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을 구한대요. 그러면 이 금액을 209로 나누면 최저임금이 나오겠죠. 실제 수업에서는 여러 번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다른 모둠들이 어떤 항목들을 추가했고 뺐는지를 보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실제 수업 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 정도까지만 했었던 것 같고요. 분위별 가계지수가 통계청에서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제가 지금 가진 자료는 2016년 자료였던 것 같은데 5분위별로도 나오고요, 10분위별로도 나와요. 통계청 한번 가 보시고요. 소득 1분위가 하위 20%의 생활을 나타내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고 평균 가구 인수는 얼마고 가계 지출은 얼마고, 실제로 소득 1분위는 거의 소득의 대부분의 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반면에 소득 5분위는 3.55인 가구에 980만 원을 한 달에 벌고 600만 원을 지출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실제 사회 현상과 비교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본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최저임금이 얼마면 적합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수업했던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카페에 다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봐보시고요. 학년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 이상이면은 대부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정교하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등비 수열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지출 빈도가 낮지만 지출이 꼭 필요한 항목은 복리 개념을 이용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사야 될 것들을 할부로 산다고 계산하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율을 계산해서 할부로 구입한다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끼워 넣는다면 등비수열 단원에서 프로젝트 학습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약 시기에 한 번씩 해볼 만한,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어 하는, 실제 아이들 현실 세계하고 맞닿아 있어서 아주 재밌어해요. 선생님들도 약간 수정하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수정한 거 해보시고 의견도 좀 나눠주시고, 수정한 내용 있으시면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